네, 꼭 투표합시다. 네, 지방선거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정론, 국정 안정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죠. 자, 지방선거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를 두 분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이재호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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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제 엿새밖에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선거가 임박했는데 선거 이야기 잠깐 여쭤보기 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2명, 차관 1명, 3명 인선을 단행했는데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네. 모두 여성을 임명한 이유가 최근에 여러 지적 가운데 여성 장관 너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동안 시야가 좁았던 것 같다. 라는 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18명의 장관 중에 뭐 네. 3명만 여성이었으니까 그 단순히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걸 따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여성 장관이 좀 적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으니까 앞으로 임명하는 고위공직은 여성 우선으로 하겠다니까 뭐 3분 다 여성으로 했는데. 네. 대통령 되기 전 당선인 때는 능력 중심의 인사 네.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여성, 지역 이런 인위적 안배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여러 지적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던가요? 저는 이번 그 보건복지부 장관, 예. 또 교육부 장관, 그리고 또 식약처. 식약청 식약처장. 식약처장 그 3분을 여성으로 이렇게 인선한 거는 매우 잘한 것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뭐 따갑게 우리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네. 다양성이 결핍돼 있다. 뭐 성비든 지역별이든 예. 또 세대별이든 또 뭐 여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다양성이 부족한 거를 이번에 좀 반전을 시킨 것 같아요. 잘한 것이다라고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예, 예. 이 노력은 더 한층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장관은 대통령과 장관은 그냥 일반 직업 공무원들이 하는 그 직책이 아니고 네.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상징성 또는 여러 가지 통합의 의미, 효과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막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지금은 이제 남성 중심을 여성 예. 장관들로 좀 메꿨습니다. 네네. 이제는 좀 더 다양하게 세대별 젊은 분들 네. 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좋고요. 예. 또 성소수자 중에도 아. 또 뭐 저 같은 장애인들 예. 중에도 훌륭하신 또 일을 한 또 일꾼들이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색채가 네. 좀 더 다양성을 더 가꾸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낙마 후보자가 있었던 곳이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이제 예. 두 여성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된 겁니다. 이재호 고문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게 자꾸 소통을 해야 한다. 예. 국민적 의견을 좀 들어야 한다. 근데 최근에 이 얘기도 국회 전반기 국회 의장단을 이제 예. 그 대통령실로 불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자리가 그렇습니다. 많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능력 위주로 한다 그러고 남성만 장관을 임명해 놓으면 여성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뭐 여성 남성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은 여성 중에서도 네.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예. 이번엔 아주 임명을 잘했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 적합하냐 하는 거는 뭐 그게 정문에서 예, 따질 청문회가 거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본인이 시야가 좀 좁았다고 자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시야를 좀 더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은 그게 말씀입니다. 소통이니까요. 두 분 다 시야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해 볼게요. 예. 국민의힘이 이제 국정 안정론 그리고 민주당의 정권 견제론인데 최근에 양당의 목표 자리 수도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예. 아무리 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안정론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이제 장관들이 그 임명되고 네. 이제 한 20일 네. 20일 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조금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아, 그동안에 이제 그 처음에 들었었던 그 청와대 이전 때문에 좀 그랬죠. 용산으로 예. 가는 것 때문에 표를 까먹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상당히
아. 그 국민들이 여론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예, 예. 공개를 하고 나니까 네. 그리고 광주의 그 단체로 집단적으로 광주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님이. 5.18 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봉화마을 노무현 그 전대도 추도식에도 네. 여당이 아주 여당 대대적으로 대표, 갔지 않습니까? 네, 예. 총리 다 같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 색채가 예.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이 조금씩 지지도가 올라가죠. 네.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정권 초니까 정권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바람이 조금 인다고 봐야죠.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는 지난주에 나오셔도 그랬고 그래도 견제가 필요하다. 독주에 네.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좀 찍어줘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그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예. 4년 전에 사실은 저희가 그랬거든요. 예. 그런 점이 사실은 돌이켜 보면 어느 권력이든 한쪽 정파에 쏠리게 되면 그로 인한 폐해는 짙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네. 중앙정부의 집행부의 수장은 그 윤석열 대통령 예. 국민의힘 쪽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지방정부의 구성은 보다 좀 견제할 수 있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민주당 쪽으로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네. 이번 지방선거에 정권 교체가 이제 되었지만은 사실상 국가의 균형적인 운영을 하려면 네. 너무 한쪽으로만 다 쏠리면 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문재인 정부도 봤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구의원까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까지 삭제를 하고 나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14곳을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25개 구청장 중에 24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민주당 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대로 했으면 민주당 이번에 정권을 창출했어야죠. 네, 네. 결국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도 싹쓸이할 생각은 하지 말고 예, 예. 국민의힘도 적당히 정권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얻고 네. 그리고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야당 의석은 또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좀 균형돼야죠. 예. 우리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예. 믿습니다. 두 분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역 제일 궁금해요. 자, 예. 이종훈 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역시 계양 아니겠습니까? 인천 계양을요? 예. 인천 지금 이재명 계양이 후보하고 탁비인 것 같더라고요. 국민 후보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것이 예. 이게 선거라는 게 자기 지지자만 갖고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계양구 전체 유권자들을 놓고 볼 때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보다는 지지하지 않는 지지 더 많잖아요. 네.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그 후보가 출마를 한 거는 예. 계양 구민으로 볼 때, 계양의 유권자들을 볼 때는 조금 불편하죠. 아. 불편하니까 좀 자존심도 좀 상하고, 예, 예. 뭐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갈수록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네. 나 뭐 내가 이재명인데 뭐 안 되겠냐 이거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오늘 보니까 여야 지도부가 모두 저 개항을로 달려갔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개항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여론조사의 답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은 본 게임은 지방선거잖아요. 네. 지역의 일꾼들, 예.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인데 이제 보궐선거가 그렇죠. 7개 사실은 보궐선거 중에 한 오히려 곳이 더 인천 시선을 계양이고. 받는다면 예. 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지방선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전 어디죠?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이요. 예. 거의 어쩌면 지역구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예. 대전이고 예. 그러니까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이 과연 판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아마 그 국민의힘이나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성패가 거기서 좌우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충청 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 모두 박빙이더라고요. 예, 각축을 벌이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두 충청 지역 보고 계시고 여기 이제 인천 계양을 보고 계시고요. 근데 두 분은 선거 많이 치러 보셨으니까요. 이제 6월 1일 오늘부터 이제 투표 마감까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깜깜이 예, 선거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여당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지난 대선 때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박빙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박빙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박빙으로 나올 곳도 여러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예. 전반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정권을 교체했으니까 정권 안정론 쪽으로? 여당이 조금 유리하긴 한데 예. 그러나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이 싹쓸이 하듯이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싹쓸이 못할 것이다. 예, 싹쓸이는 급도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싹쓸이가 계속 싹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네요. 예. 그 투표율이 아무래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요? 예. 말하자면 그 대통령 선거나 총선은 투표율이 좀 상당히 좀 비교적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선거도요. 2018년 투표율이 60%였더라고요. 그렇죠. 예. 딴 때보다는 훨씬 높았죠. 더 높았고 예. 만약에 이제 60% 이상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힘 쪽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 만약에 50%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예. 저희들도 나름 기반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 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는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요. 며칠 전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을 놓고서 당 내부에서 충돌도 일어나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제 이 회의 못 하겠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고성도 오가고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이제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은 얘기고 기자들이 그 귀를 우리 귀대기라고 표현하는데 귀를 대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도 고성이 나오니까. 대체로 이제 그 어쨌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제 밖에서 모시고 온 분이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이질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예.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발언의 내용을 보면 뭐 어쩌면 당연한 말이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사과를 뭐 지금 할 때인가 아. 이미 했어야 되고 예. 사과는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네.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아. 개과천선을 했어야죠. 행동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변환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으니까 지금 사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이. 예. 그리고 이제 586만 건든 건 너무 좀 변죽을 건든 거다. 아. 사실 보다 근원적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과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고 예. 사실은 어디에서 가로막혀 있는가를 아는데 네. 586만 물론 586의 책임도 있고 책임도 물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만 하는 거는 변죽이다. 네.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더 맞닥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란 것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더 지적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난번 그 정권 잡아서 국가 운영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정부 예. 있는 그 분들 아.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예. 맡아서 아. 대선 패배에 이른 과정. 지난 정부 때 국정을 책임졌던 분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책임졌던 분들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지 586만 이야기해서 되느냐? 그리고 팬덤은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더 지금 이재명 상임 저 고문인가요? 예. 이 경우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가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재호 고문의 고견을 저는 듣겠습니다. 뭐 남의당 이야기를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나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한 말은 문제가 없고 예. 난 그다 맞는 말이고 예. 문제는 민주당이 좀 성숙된 자세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좀 어른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네. 민주당이 저 사달이 안 나고 민주당이 국민들을 볼 때 아주 속 좁아 보이고 그렇게 안 보일 텐데 네. 그 저 공동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 정도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다. 뭐 그 말은 옳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그 제기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자. 이렇게 좀 나갔으면 국민들에게도 민주당이 좀 여유 있게 보이고 좀 어른스러워 보일 텐데 그 비대위원장 이야기했다고 팩해갖고 뭐 나가라 들어가라 그러고 싸워갖고 그게 민주당의 한계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그게 민주당의 선거를 한계입니다. 앞두고 지금 야당 내에 이렇게 내용이 일고 있다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 식구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고 있다.
이러니 인사도 민생도 경제도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일침을 지금 뭐 가했습니다. 박지원 원장님, 전 원장께서는 예. 뭐 여기에 관여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국정원장을 얼마 전에 퇴임하신 분이니까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이 박지원 있어도 원장 좀 답답하신가 봐요. 조금 저 금도를 지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제가 예. 이제 한 말씀 훈수꾼이 하실래요? 원래 예. 답답한 거지. 저 민주당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트러블이나 갈등이나 이견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이게 뭐 특별히 큰 문제인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더 치열하게 논쟁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없는 당이 더 이상한 거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이 당이 일색이고 아무런 적 없고 맞습니다. 당이 또 지도부가 정하면 따르기만 하는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민주당 지도부 같으면요, 네. 윤호중 씨나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박홍근 씨 박홍근 같으면 원내대표나 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도부 전체 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한 말씀 다 지당한 말씀이다. 우리 다 그나마 듣고 반성해야 될 문제다. 예. 다만 그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선거 끝나고 하자. 예. 지금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논의를 하겠냐. 그러니까 지당한 말씀인데 네. 논의 시기는 선거 이후로 늦추자. 아.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좀 감싸 안고 갔으면 어땠을까?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그 문제 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달될 게 없는데 그걸 갖고 뭐 책상 치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아주 한계가 드러난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왜 뽑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 안팎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깐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 논란을 만드는 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인데 그걸 뒷병은 좀 개혁적이고 쇄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선적이고 뒷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선적이고 네, 뒷북? 예, 왜냐하면 586 용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586 용태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예. 이거 공천 때 했어야 돼요. 공천 때.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민주당이 능수능란함을 요구했나요? 아, 그건 아니잖아요. 아, 오히려 본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직원직설의 솔직한 태도와 정치, 이게 우리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박지원 비대위원한테 그걸 기대했던 거고, 그 오히려 말을 못하게 하는 형식으로 비춰져서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의견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좀 말씀드린 대로 네. 논쟁은 더 치열하게 있어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놓여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적인 측면들을 극복하려면 네. 내로남불이라든가 예. 또는 뭐 하여튼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넘어서려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맞닥뜨려야 되겠죠. 근데 불편한 것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586의 용태론만 제기했는데 네. 그건 좀 비껴가는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계 그리고 친문 86그룹 이 주도권 다툼이 혹시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뭐- 그런 흐름도 당연히 아, 있다고 당내에서요? 봅니다. 아, 당내에서요? 당연히 뭐 겉으로는 아니지만 네. 속으로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는 오히려 저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하려면 자기 거는 자기의 허물은 그대로 두면서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든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거는 매우 낮은 그 정략적인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하태경 이제 요거문요. 하태경 의원이 이 박 비대위원장의 말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뒷북이다. 공천 때 이야기하지 왜 지금 얘기하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박지원 위원장 나름대로 충정을 담아 이야기한 거고 네. 자기는 자기 진심을 담아 이야기한 건데 다만 이제 그 기술적으로 지금 선거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지금 586 용태라든지 팬덤 정치 청산하자든지 하면 지금 일주일도 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 단 그런 이야기는 예. 당이 황골탈퇴해야 된다. 우리가 패배 반성을 하자. 그 이야기까지는 좋은데 네. 다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에 이제 이겼냐 졌냐를 논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586 용태하라든지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팬덤 제 그만두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게 좀 생산적이었을 텐데 그렇겠네요. 선거열을 앞두고 586은 나가라 팬덤 없애라 하면 자기 지지층들은 발각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거는 네. 아마 근데 기술상의 문제지. 그 제가 아. 미뤄 짐작해 보면 박지원 위원장의 경우는 네. 물론 이제 탈바꿈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급하지만
그 전에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닥친 지방선거 예.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완전 패배를 안 하려면 사과하는 모습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최소한 어떤 액션이 하나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어떤 액션이요? 뭐 지금 말씀드린 이제 본인 생각에는 586 뭐 용태를 예, 주장한 예. 건데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실현성 현실성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해서. 민주당 지도부가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를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선거용이다. 선거 앞두고 선거용으로 비대위원장 한 말이다. 이렇게 하고 안으로 안고 넘어가서면 되는 건데 지금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변동정치 정산하거나 586 용태는 선거 일주일 남는데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저기 선거용으로 한 소리다. 그러나 박지원 위원장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네. 민주당이 선거에 져서 지금 정신이 없는 모양이죠.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또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목요일 모셨잖아요, 두 분을.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미 정상회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처음으로 이제 NSC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외교나 이런 부분은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불안불안 바라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불안불안하게 국민들이. 보셨군요. 그러나 예. 이제 생각보다 좀 안정적으로 네. 그 정상회담도 꾸려가고 아. 또 전체적인 국정도 예. 좀 비교적 그 불안감 처음에 가졌던 불안감은 좀 상당 부분 가셔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더 예, 말씀드리고 말씀하세요. 싶은 거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 자신한테 비판적인 목소리, 네. 특히 정치권,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를 자신이 부족한 걸 인정을 하고 정치를 배우고 정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아. 비판적인 야당 사람들을 좀 지도부를 좀 많이 만나 좀 더 소통을 해라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최근에 예. 그 취임하고 최근에 윤 대통령 그 행보를 보면 예.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제일 큰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대통령이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예, 그 예. 권위, 대통령 권위 아주 뭐 그 제왕적 권위라든지 이런 네. 것이 있었는데 그 권위를 스스로 내놓고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조금 이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 좀 신선하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 문화를 바꿔 나가는 거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역시 소통이 말은 소통이고 도합인데 네. 역시 야당과 더 진지하고 더 솔직하게 소통도 하고 제가 매번 나와서 이야기하지만은 야당 지도부하고 또 술도 한잔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야당과 좀 더 친숙한 네. 그런 관계를 갖는 것만 해나가면 지금의 탈권위적인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문화들이니까 네. 이건 더구나 청와대 저렇게 개방해버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하는 말도 뭐 이게 격식처럼 안 하잖아요. 무슨 세종시에 가서 뭐 하는데도 뭐 폰트 그룹 선물 받고 뭐냐 대통령 국무회의 하기 전에 뭐 아파트 난리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기존의 대통령의 고정관념이 얽매이지 않겠다. 네. 이런 거는 상당히 잘하는 거죠. 근데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네. 뭐 참모들하고 커피 그랬습니다. 테이크아웃 그랬지. 그거 들고 멋지게 보였지 않습니까? 와이셔츠 입고 딱 저 커피 마시면서 예, 소통을 잘 할 것이다라는 네, 기대를 맞습니다. 갖고 있었고. 기억납니다. 근데 사실 그 기대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자리에 앉다 보면 예. 이제 다 주위에 떠받드는 분들만 계실 거고 좋은 달콤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러다 보면 취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제일 의도적으로 예. 사실 반대파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예, 예.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주변에 예. 자기 주변에 쓴 소리를 반대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네. 그게 그다음에 야당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야당의 생각은 동의하지 않아도 네. 야당 존중해주고 아. 야당을 존중해주고 주변에 측근들의 쓴소리
예.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좀 귀담아 듣는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다. 네. 여전히 한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야가 좁았다. 는 것처럼 예. 지금도 시야를 넓게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거기에 아집을 갖고 하는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경각심을 갖길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미국 민주당 소속인데 공화당의 의원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그렇습니다. 예, 전화도 자주 그렇습니다. 하고 의견을 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의원한테도 전화하는 거 아니 아닌가요? 저한테 전화하실 생각은 없고요. 예. 저는 뭐 저희 민주당의 비주류니까 별 힘이 없고 예. 저희 당의 지도부들 지도부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야당을 다 모든 당 대표를 같은 자리에서 만나려고 하지 말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김치찌개를 나눠 먹고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네. 정말 진솔하게 한두 분만 따로 만나서 네. 말씀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예.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해야 할 자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이제 민정수석실을 실제로 없앴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있는 법무부 소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서요. 민주당이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 검증까지 손에 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입니까?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 검증까지 갖게 되면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정보, 수사, 기소권 모두를 갖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혹여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정보는 검찰 캐비넷에 들어가 언제든지 표적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의 우려입니다. 검찰 캐비넷 표적 수사까지.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사 검증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면 정보를 갖게 된다는 거죠. 고위공직자들의. 이러면은 너무 이제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우선 법리적으로 위헌위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무조직법이 있습니다. 네. 미국처럼 그냥 그런 법이 없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모듈처럼 예. 이렇게 하는 조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아예 부처가 법에 정해 있고 각 부처의 소관 사항이 법률로 입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의 인사 검증, 추천, 네. 정보 수집, 활용 이런 것들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네. 인사혁신처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무부의 시행령으로 법무부의 부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네네. 그거야말로 위헌위법이죠. 그렇군요. 더구나 예. 그 민정수석실이 폐해가 크다고 해서 없애고 법무장관한테 이관한 거거든요. 그럼 뭐하러 없앴어요? 그냥 고스란히 법무장관으로 갖고 인사 검증을 하는 곳이 있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럼 인사혁신처에 인사 하면 혁신처에 됩니다. 두는 게 낫다. 네. 더구나 가장 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네. 그걸 맡긴다고 하면 아. 결국은 대통령 직할 체제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군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게 법 개정 사항인데 대통령령으로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이 계속 나와요. 예, 글쎄요. 근데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고 네. 저는 그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관리단을 떼내는 건 그건 전 잘했다고 봅니다. 예, 청와대로부터 떼내는 건 좋은데 네. 그걸 법무부 산하에 둔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차라리 네. 떼내 갖고 예. 정부 인사를 관장하는 뭐 총리실 산하에 둔다든지 총리 산하에 둔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 누가 봐도 그게 아주 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걸 법무부 산하에 인사 그 관리단을 두는 거는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아무래도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데 네. 결국 그래 되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입니까? 예, 예. 근데 거기다가 인사 검증을 맡긴다.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법률 그런- 위반만 예. 수집하는 게 아니고 네. 뭐 부동산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예. 또는 금융거래 뭐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샅샅이 있습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여러 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반대파나 야당 예. 의원의 탄압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수용할지 그게 모르겠네요. 뭐
지금 구상한 인사금융관리단인가 뭐 그건 예. 그대로 하되 단지 그거 어디 소속을 두느냐 하는데 법무부 소속은 적절하지 않다. 당장 그리 되니까 여권 일부에서 국정원에도 무슨 뭐 인사검증팀을 투자를 했던가 뭐 이런 소리가 예. 나오는데 이게 아주 위험한 발사이거든요. 예. 그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피해는 우리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겨우겨우 끊어놨는데 예. 그런 것이 여당 일부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지금 정권 초기에 그렇군요. 잠담 오만을 비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 장재원 의원이 그 말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수성스러워요. 한동훈 한번 떠보려고 하는 장관이 것 법무장관이기 같은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저 발언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권 초기에 여당이 아주 오만하게 비치는 겁니다. 네. 아주 권력을 완전히 권력에 취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그 부처를 어디다 두냐 어디 뭘 만드냐 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이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확인 더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좀 많이 그렇다면 참 예. 보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그 권양숙 여사뿐만 아니라 전임 대통령 그 부인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용히 예. 그 표시 안 나게 그 안 하면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이렇게 좀 튼튼히 하고 네. 소통하는 건 보기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현 대통령의 부인이 꼭 권양숙 여사뿐만 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예. 부인들을 만나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거 이런 건 좋은 모습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